바로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얘기가 사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흐름에선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호도법을 배우게 되면 저걸 계산하는 공식을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가 사실 전부고,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거 어차피 언제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초등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정리하고 싶고, 그 삼각함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함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y는 fx꼴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sin x라고 자 해가 안 풀려가지고, 자 어쨌든 y는 sin x라고 썼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y는 sin 값은 실수로 나오니까 괜찮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x에 들어가는 거 원래 뭐야? 30도, 45도, 60도 이런 거였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좌표면에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뭘로 바꾸고 싶었다고? 실수로 바꾸고 싶었다고. 그래서 각의 크기를 어떻게 했다고? 새롭게 정의했다고. 맞지? 그래서 그게 호도법이었던 거야. 결국은 우리가 최소한 삼각함수 단원에서 각을 다룰 때는 뭘로 다루겠어? 전부 다 호도법으로 다루겠지. 그래서 호도법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굳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파이는 몇 도라고? 파이는 180도라고. 뿐만 아니라 실수 파이는 또 뭐이기도 해. 3.14 어쩌고 가는 이 친구잖아, 맞지? 무리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파이라는 게 3.14라는 그 감각도 사실은 필요한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할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삼각함수라는 것은 뭐로부터 세팅이 되는 거라고? 삼각 B로부터 세팅이 되는데, 삼각 B는 각이 0부터 90도까지만 정의가 된다고. 그처럼 맞지? 왜? 삼각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에 대해서, 특히 직각삼각형 내에서만 이야기를 했거든. 한 각이 직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각은 암만 작아봤자 0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암만 커봤자 9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걸 우리가 각의 범위를 이제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가리켜서 시초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 각을, 그 반직선을 가리켜서 동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1사분면에 있으면 사실 삼각비랑 삼각함수 똑같으니까 그런 편의상 이렇게 2사분면에 이제 동경을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를 동경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간 크기를 우리가 이 회전량을 각도로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걸 이제 세타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동경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는 거야. P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원을 그리는 편이긴 한데 원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자연스럽게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도 R이 되겠지.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이게 우리가 삼각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기본 세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인 세타를 정의하기를 R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할 거야. 왜요는 삼각비랑 같게 하기 위해서 1사분면에 갔을 때 하게 되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뭐야? 사인.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뭐야? 코사인.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뭐야?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원래. 그치? 그래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결국 R분의 X 좌표가 되었어. 여기 똑같이 코사인 세타도 R분의 X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로 정의하겠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할 거야. 왜냐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 점의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똑같이 X 좌표분의 Y 좌표를 정리하는 거고, 삼각 B로부터 비롯된 건 맞지만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삼각함수는 이제 별개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저렇게 정했고 저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잘 써먹겠다지, 삼각 B는 이렇게 됐는데 삼각함수는 왜 이렇게 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삼각함수 자체로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저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발달되어 온 거지. 자, 여튼 해봅시다. 다시 이 R은 뭐라고? 길이라. Y는 뭐라고? 좌표라고. 괜찮아? 저렇게 정의한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동경이 이렇게 있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라고 하자. 그럼 이 각의 비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지? 일단 이 길이가 얼마야?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5잖아 5. 맞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뭐? 5분의 x좌표. 탄젠 세타는 뭐?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의를 해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의를 외울 수밖에 없다 이게. 다만 1, 3에서는 뭐랑 똑같다? 삼각비랑 삼각함수랑 똑같다 정도를 받아들인다. 괜찮아? 이렇게. 길이분의 y좌표, 길이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여기는 x좌표가 분모 있으니까 0은 아니어야 되겠지. 탄젠트 세타는 이제 90도나 혹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등에서는 이제 그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을 겁니다. 분모가 0 돼버립니다. 정리는 괜찮아? 자 근데 내가 아까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거든. 점피를 잡을 때 동경위의 임의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동경위의 어떤 점을 잡아도 저 값이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는 얘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게 내가 여기 점을 잡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좌표를 잡게 되면 내가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X' 그럼 Y'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그 뭐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요 길이를 이 길이에 대해서 어떤 실수배가 되었을 테니까 K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요 점의 좌표도 뭐가 돼? KX가 되고 요 점의 좌표도 K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괜찮지? 어쨌든 모든 길이가 KB만큼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 KX, KY가 되어서 여기다가 KR분의 KY, KR분의 KX를 쓰면 KK 약분되어서 결국은 이 동경위의 점을 어떻게 잡더라도 그 좌표와 길이의 비가 같아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계속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경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 괜찮아? 만약 불편하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 K에다 실제로 2분의 1 같은 걸 넣어봐도 괜찮아. 그럼 K가 2분의 1이 되었어? X좌표도 2분의 1배, Y좌표도 2분의 1배 되는 거 그냥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았지? 직각삼각형의 닮은 묘해서. 괜찮아, 맞지? 쌤이 지금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뭘까? 이게 겨울방학 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줘야 되거든. 그냥 이게 중학교 때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와 신기하다 재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맞지? 우리는 겨울방학 때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 결국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배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 맞지? 지금 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근데 기능에 가까워서 어려운 사고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지금 익히고 가야 돼. 그래서 다음에 배울 때는 바로 조금 상대적으로 빠르게 흡수를 하길 바라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해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하게 된 게 뭐냐면 삼각함수들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생각해봐. 길이는 부호를 가져가지지 않아. 가지 않지. 좌표는? 그럼 사인의 부호는 누가 결정해? 이 동경위의 점의 y좌표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y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사인은 양수인 거야. 여기서는 사인은 음수겠네. 코사인은 누가 결정해? x좌표 결정하지. 코사인은 1, 4분면과 4, 3분면은 양수일 거고 2, 4분면과 4, 4분면의 동경위 위치하면 음수겠네. 괜찮지? 탄젠트는 어때?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일 거고 부호가 다른 음수겠네. 근데 부호가 같은 4분면 어디야? 1, 4분면과 3,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 부호가 달라서 음수겠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4분면 그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혹시 명수야? 이 표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어? 선생님 방금 뭐에 대한 얘기했지? 삼각함수의 값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맞지? 얘는 올이야, 올. 무슨 뜻이지? 얘는 다 양수. 얘는 사인만 양수, 얘는 탄젠트만 양수, 얘는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얼사탄고
정석이라는 책에 보면 얼싸안고라고 돼 있어.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인강에서 들었는데 올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올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산타클로스가 지나. 뭐 어쨌든 취향이 참 독특하시군요. 난 얼싸안고가 제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외우기를 이제 매번 이렇게 이 정의를 바탕으로 확인해도 괜찮은데 이 부호를 판단하는 기계적인 작업에 가까워서 그냥 이제 얼싸안고 해가지고 그냥 체크하면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첫 번째가 정의를 하고 두 번째가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보니까 얘는 이거다. 괜찮아? 수라야 한 대 맞자. 조금만 기다려.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아. 왜? 이렇게 r 약분되면 x분의 y는 같잖아, 맞지? 어차피 r은 길이라서 무조건 양수거든. 반드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야 가사 못 가서 그래. 네. 집중 안 할래? 네. 자 얘가 뭐야? 얘가 우리가 이 관계를 가리켜서 이제 상대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관계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괜찮아?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반드시 1이 되거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분모가 어차피 r로 똑같으니까 r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괜찮지? 근데 지금 이 p라는 점은 아까 누구 위의 점이라고 했어?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혹은 원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r이라고 했잖아. 그럼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루트가 r제곱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r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r제곱이 된다. r제곱. 따라서 이 결과는 항상 1인 거야.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항상 1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표현은 뭐랑 연결되기 좋게 생겼어? 곱셈공식이랑 연결되기 좋게 생겼지. 그래서 곱셈공식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곱셈공식 문제는. 식변형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1학년 수학이에요. 요것만 잘 쓰면 이것만 잘 쓰면 1학년 수학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빠뜨린 얘기가 없군요. 자 근데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사인 세타가 3분의 2라고 줘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 사실 세 가지 풀이가 있거든. 세 가지 풀이. 일단 가장 기본 풀이부터 해봅시다. 가장 기본 풀이는 일단 이 각이 2, 3면 각이라고 하지 않았지?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요 길이가 3이고 요 점의 y 좌표가 2가 되는 점을 잡는 거야. 그러면 그 각이 세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즘에 x좌표는 뭐가 되지? 어차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잖아. 9 빼기 4의 루트니까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 2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는 3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 관계를 활용하는 거야. 어차피 사인 제곱 줬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4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야.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돼? 9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 지금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사인만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인 거야. 탄젠트 세타는 뭐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그럼 세 번째 풀이는 뭐냐? 세 번째 풀이는 그냥 삼각 B로 푸는 거거든. 사인 세타는 3분의 2잖아. 그냥 적당히 3분의 2 되는 삼각형 그래.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거잖아. 그래서 3분의 루트 5라고 쓰고 우리 얼싸한 거에 의해서 사인은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흠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지.
탄젠트 세타는 루트 5분의 2라고 쓰고 얘도 똑같이 저기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사실 3번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2번을 쓰는 학생들도 꽤 많은데 쌤은 2번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1번은 실전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잘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봅시다. 몇 쪽으로 가냐면 107쪽으로 갑니다. 107쪽. 쪽으로 가게 되면 자, 6번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P가 4, 마이너스 동경의 좌표가 이제 동경의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3을 주고 아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로 이 각을 세타라고 해도 좋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근데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그냥 정의대로 구하는 거야. 여기 길이가 5가 될 테니까 사인 세타 그냥 사인 세타 바로 씁시다. 5분의 y좌표 5분의 y좌표 더하기 2배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 5분의 x좌표. 그냥 계산하면 그냥 답이야. 정의대로. 오 슬아요. 졸려 보여. 걱정하지 마. 알았지? 자, 2번 봅시다. 2번. 자, 세타가 6분의 7파이래. 세타가 6분의 7파일 때 문제에서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는 이제 쌤이 설명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6분의 7파이짜리 동경을 그리는 겁니다. 약간 우리가 감각이 약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아. 6분의 7파이는 6분의 파이가 30도야. 그게 7개 있는 거잖아. 지금 210도야. 뭐 어떻게 돼? 성이 살아있어? 약간 그 미묘한 아니 멀었어. 선생님 밥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한테 누가 먹을지 잠시 물어보러 왔어요. 원장님한테 허락받았어? 원장님 안 계신데? 원장님 퇴근하셔가지고 햄버거. 혹시 시킬 사람 있어? 먹을 사람? 한시간 안 먹을까? 한시간 너 저녁 안 먹을까? 와, 방금 햄버거 먹었어. 롯데리아 맘스터처럼. 내 맥도날드 먹어. 맥도날드 먹을 수 있지. 시킬 수 있는데 못 참네. 자, 다시 뭐라고 했지 내가 조금 전에? 명수야 6분의 8가 혹시 몇 도인지 알아? 30도야. 왜? 180도가 파이잖아. 6분의 8을 만들면 양면을 뭐로 나누는데? 다시 180도가 파이잖아. 6분의 8을 만들면 양면을 뭐로 나누는데? 오! 6분의 180도는 뭐야? 좀 빨리 하자.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6분의 7파이는 30도가 7개야. 몇 도야? 210도잖아. 지금 180도에서 30도 더 넘어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한 점을 잡는데 이렇게 잡고 우리 그 30도가 누구랑 친하지? 1대 루트 3대 2랑 친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1 루트 3 이렇게 해서 요 점의 좌표를 그냥 이쁜 좌표로 잡아주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어차피 아무 점이나 잡아도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삼각형으로 좌표를 잡는 거야. 어차피 각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저렇게 잡을 수 있는 것밖에 안 주어져. 다시 말해서 30도, 45도, 60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줘. 그것만 줘. 그것만. 아니면 어차피 내가 계산을 못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특수각이 아니면 저렇게 점을 찍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특수각으로만 나올 겁니다. 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끝나면 코사인 세타는 뭐? 요 기준이 2가 될 거니까 길이분의 x좌표 마이너스 3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슬아 질문 있니? 넘어갈게. 자, 7번 갑시다. 성윤아. 네?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 S. 여기는? 탄젠트. 얘는?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저게 의미가 뭐였지? 각 4분면에서 양수인 것들만 쓴 거야. 오케이.
자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SC가 양수래. 이 친구는 S와 C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니까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S와 C의 부호가 같은 건 1, 4분면, 3, 4분면이야. 그렇잖아.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T가 음수. ST가 음수. 여기서는 어차피 S와 C와 T가 부호가 다 똑같잖아. 뭐 어디에서만 여기서만 S와 T의 부호가 다르겠지. 괜찮니? 그래서 3, 4분면 각이다라고 준 거야. 답은 뭐야? 답은 3.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 넘어갑시다. 자, 우리 관계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 관계 우리 몇 가지 배웠지? 2개 배웠어. 첫 번째는 이제 상제. 상제는 T가 C분의 S랑 같다. 콤을 써. 두 번째 제곱관계. 제곱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글씨가 왜 이래? 점점 이상입니다. 자, 제곱관계. 제곱관계는 S제곱 더하기 C제곱을 이루는 거. 괜찮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8번 볼게.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 S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S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얘는 그냥 암산컷 되겠는데? 어떻게? 1 더하기 2SC 1 마이너스 2SC 지워져서 2 이렇게. 괜찮지? 형수 괜찮지? 넘어갈게. 또 어디 볼까? 봐봐. 괜찮아? 그래 여기 썼잖아 상제 제곱을. 근데 모르는 손잡이라서 이쪽으로 보는 게 편해서 여기서 그냥 여기 앉자. 여기 앉자. 맞자. 여기 앉으면 안 돼. 왜? 아 그래 나도 거기 아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세이브의 시야에 벗어날 수 있는 자리가 진짜 아늑하더라고. 어쨌든 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1-S분의 C-T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 그냥 T만 있으면 T 가지고 풀어도 괜찮거든. 근데 T랑 S랑 C랑 섞여 있으면 상대 써서 T로 바꾸는 겁니다. S와 C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C분의 S라고 고쳐 쓸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친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1-S 다시 1-S제곱은 C제곱이나 1-C제곱은 S제곱이나 이런 관계를 만들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형태식이 주어지면 편례를 곱한다는 표현을 써.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S를 곱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분모제 1 더하기 S를 곱한다고 쳐봐. 1 더하기 S를 곱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뭐가 되지? 1-S제곱이 되지. 그럼 걔는 C제곱이 되지. 오케이? 얘가 C제곱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C랑 약분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이 분모 뭐? C. 이 분모 뭐? C. 통분이 되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C분의 1 더하기 S 빼기 S가 되어서 C분의 1 이렇게. 이렇게 의도하고 문제를 내는 거야. 괜찮니? 자 넘어갑시다. 9번 갑시다. 9번. 명수야 이해하고 있어 정말로? 명수 내일도 10-10 하기로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명수야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명수 화요일 목요일 영어학원 방학한대. 그래서 학원에서 화요일 목요일 둘 다 10-10 하기로 했어. 할 수 있다고. 에이. 자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세타가 2, 3분면각이에요. 세타가 2, 3분면각이에요. 2, 3분면각.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S분의 1-S가 2분의 1. 1 더하기 S분의 1-S가 2분의 1. 그리고 이제 탄젠트 놔둬요. 탄젠트. 자 그러면 2-2S는 1 더하기 S가 되고 S는 3분의 1이 되겠네.
자, S가 3분의 1이 나왔네. 그럼 이제 뭐 하자고? 풀이가 세 가지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냥 동경위 한 점을 잡고 푸는 방식이 한 가지. 그다음에 그 관계. 이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 그리고 그냥 어차피 값만 구하고 부호는 얼사탄골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푼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탄젠트는 2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2, 4분의니까 탄젠트 음수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실제로는. 괜찮아? 어차피 우리 사인이 이거잖아. 맞지? 3분의 1이 되는 삼각형 그냥 그려. 그러면서 피타로 완성하고 값만 구해주는 거야. 부호는 누구로? 얼사탄골 결정인 거지. 수준아 많이 어려워? 불편해? 약간 어색한가? 어렵진 않아? 어차피 기능. 아니면 이거 해도 괜찮아. 사실 쉬운 방법은 이거 C제곱,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잖아. 1이잖아? 그럼 S 대신에 이제 3분의 1을 넣으면 얘가 9분의 1이 될 거니까 C제곱은 9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3분의 2루트인데 이게 2, 3에서는 C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로 써주고 이제 코사인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계산하면 이거 나온다고 풀어도 괜찮아. 근데 쌤 경험상 좀 이게 하다 보면 쌤이 이제 학생들 보면 좀 잘할수록 사실은 이 직각삼각형 풀이를 많이 쓰고 좀 이제 그냥 수업 딱 기본 개념만 아는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 그래서 사실 쌤이 바라는 건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풀기를 바라겠지.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10번 봅시다. 10번. 10번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곱셈공식 문제인 거지. S 더하기 C가 2분의 1.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라는 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곱셈공식 하려면 원래 이제 C의 값을 구하려면 등식이 2개 주어져야 되죠. 그 2개를 이렇게 하나는 줄 거고 하나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할게. 우리가 얘를 양변 제곱하게 되면 1 더하기 2SC는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2S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SC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결국 어쨌든 합과 곱이 주어져야지만 곱셈공식으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에서 요구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S 빼기 C를 구하래. 얘는 이건 바로 못 구하고 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지. 1 빼기 2SC니까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7이 되겠네. 근데 이제 이거 부호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세타가 몇 3면 가기래? 세타가 4, 3면 가기래. 4, 3면 4, 3에서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S 빼기 C를 하면 얘가 음수에서 양수 뺐으니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S 빼기 C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이렇게 쓸 거. 괜찮니? 오케이. 자, 이걸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는 S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전형적인 거지. 얘는 S 더하기 C의 세제곱. 이게 3SC 곱하기 S 더하기 C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었으니까 8분의 1. 이게 3 곱하기 SC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SC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6분의 2랑 16분의 9랑 해서 16분의 1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지금 쌤이 하고 있는 건 정말 단수. 자, S 4제곱 빼기 C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 1, 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끝나지. 괜찮지? 그냥 곱셈공식 산수 문제지, 산수 문제. 넘어갑시다. 11번 봅시다. 용수야,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자,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요 두근이 이제 사인 코사인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고 나왔어. 자 그러면 두근이랑 s 더하기 c가 4분의 1 두근이고 sc가 4분의 k 그리고 우리한테 누가 숨겨져 있다고?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게 숨겨져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식으로 양변 제곱하면 1 더하기 2SC는 16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SC 대신에 4분의 K를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K는 16분의 1인 거지. 그래서 1 넘기고 2를 곱하게 되면 K 값이 보이게 나왔지. 그냥 단수. 너무 쉽게 나왔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렇게 쉬운 거를 집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왠지 알아? 일주일 뒤에 숙제를 하거든. 근데 바로바로 금방 할 수 있어. 진짜. 진짜 어려워.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기회적인 계산이야 지금. 이게 성립판례를 받아들이고 나서 못하는 건 계산할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막판에 조금 서두른 거는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 시간에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복습하고 문제를 풀고 싶어서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냥 깡 계산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좀 잘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좀 그려보는 게 좋아. 그려보는 게 좋아. 다음 시간에 다 복습할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래프만 그려서 뭐 이런 거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늘 그래프를 그리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좋아. 아까 이야기하기를 이제 점 P가 이렇게 있다. 여기를 x, y라고 하자. 여기를 r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됐잖아, 맞지? 내가 이 r을 이 원의 반지름을 1로 줄여볼게.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게. 그럼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사인이랑 이 동경미의 점의 y좌표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릴 거거든. 반지름 일자리 원. 무리하지 맙시다. 이것도 사실 꽤 크게 그리는 거라서.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친구 할 때 이제 칠판 작은 게 제일 짜증나더라고.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게 1이야. 이렇게 선을 그리잖아. 반지름 1이라면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게 되면 여기는 x, y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하겠군요. 요 각의 크기를 사실 x라고 잡아야 돼서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인풋이 뭐야? 각이 인풋이야. 그래서 각도를 x로 잡아야 돼. 괜찮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로 바뀌냐면 요 점의 좌표가 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았는데 쌤이 약간 빠뜨린 게 있거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y 좌표가 바꾸면 사인 세타가 됐잖아. x 좌표는 사실 좀 이따 하겠지만 코사인 세타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애초에 이거 필요 없이 요 점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써도 된다고. 이렇게 뭐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요각 세타에 대해서 이 점 P의 좌표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를 x라고 쓰는 순간 요 점에 y 좌표가 뭐가 돼? 사인 x가 된다. y. 괜찮아? 이거 생각하는 이렇게 잡히는 거야.
아 밑에도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그 원을 더 작게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잡아서 약간 이상하게 잡았어요. 지금 이 길이가 얼마지?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얘 딱 맞춘 거야 정말.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야. 반지름 일자리 원이니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지? 이 길이는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는 대충 얼마쯤 되지? 파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 무리수로. 비순환 무한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쯤 돼? 파이가 원래 얼마야? 3.14 어쩌고잖아. 그걸 2로 나누면 1.57 어쩌고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1인 거고 얘가 1.5 정도 되게 잡은 거야 사실. 괜찮니? 오케이. 1.5 좀 높나? 잘못 그렸다. 자, 어쨌든 합시다 그래도. 자, 그러니까 다시. 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 점의 y좌표가 뭐라고? 사인 값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정확히 어디 잡았냐면 여기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은 거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어차피 그림에 이제 쌤이 좌표를 아니까 대충 외워서 잡은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가 2분의 파이면 여기가 뭐가 되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랑 똑같은 y좌표. 여기가 점이 찍혀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사인에 대입하면 그때의 y좌표가 사인 값이고 그게 지금 저 값이라 되지.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거든.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렇게. 괜찮니? 자,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에서 이걸 따라가게 되면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저기. 2분의 루트 3은 루트 3이 대충 1.7 정도 되니까 8.6 정도 나오는 거거든. 8. 얼마가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8, 0, 1에 가까운 값이 나온 거야. 8점이 아니라 0.8이지. 어쨌든 괜찮니? 그 다음에 만약 각이 0이면 어떻게 돼? 각이 0이면 여기 찍히겠지. 그래서 0일 때의 사인 값은 0인 거야. 그리고 정확히 90도가 되면 어디 찍혀? 여기 찍히겠지. 그래서 이 점이 찍혀. 이 점. 2분의 8. 그래프가 이렇게 커져간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이해했어? 정민도 괜찮아? 서인이가 졸고 있었어. 살아났어?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넘긴다고 잡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여기가 3분의 2파야 3분의 2파. 근데 생각해봐. 3분의 2파라면 여기 요 각이 지금 몇 거지? 30도야. 3분의 2파는 120도거든. 여기도 30도야. 그럼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연결된 거 이대로 가서 쭉 가서 여기 3분의 2파 이렇게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어이쿠야. 감 삐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그려진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다시 150도. 즉 다시 말해서 6분의 5파를 가면 이렇게 찍힐 거거든. 즉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쭉 가서 여기 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마저 연결돼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180도 파이까지 가게 되면 정확히 연결되는 게 보이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기는 210도, 다시 말해서 6분의 7파이거든. 그러면 이제 저 위에 거랑 대칭이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같은 방에 더 내려가게 되면 여기 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sin x에 되겠죠. 괜찮아? 점찍기로 그냥 하나하나 다 해준 거야 사실. 물론 이제 굳이 좀 디테일한 걸 집어넣자면 여기 45도가 되는 곳에 45도가 되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각에 대해서 이제 사인 값이 4분의 파이가 되면 2분의 루트 2거든. 2분의 루트 2는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0.7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정가운데, 딱 정가운데, 여기 4분의 파이가 정가운데 있는 건데 여기가 아마 0.7 정도 되는 값이 될 거라는 얘기야. 괜찮니? 저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다 그려봤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나는 한 번만 그려줄 거야 이거는. 겨울방학 때 그릴지 안 그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 약간 다 알짤딱 분위기가 되면 안 그리겠지. 다 이제 이렇게 깨끗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쌤이 열심히 그리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정말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한 어색함을 빨리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삼각함수의 다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인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가 문제인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코사인 세타는 x좌표 x좌표. 근데 x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찍히지 않았지.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선 잡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그려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원을 이렇게 90도 돌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축이야?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 맞지? 이 원을 90도 이렇게 돌려. 그래서 얘를 y축, 얘를 x축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 찍히는 게 뭐가 돼? x좌표가 찍힐 거 아니야. 그걸 함수값으로 가질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뭐야? 너무 삐뚤어 그려버렸네. 너무 여기 파이에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y는 코사인 x를 이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인 그래프를 요 2분의 파이를 한 칸이라고 치게 되면 한 칸만큼 이제 왼쪽으로 미는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걸 이제 그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시계 방향 반시방향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x좌표하고 코사인 값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일일이 점찍기를 하면 저와 같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일단 외우는 겁니다. 그건 숙제야 숙제.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근데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8칸을 잡는 거예요. 8칸. 이렇게 8칸을 잡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나서 요 칸이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마일, 여기가 1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지나가게 그리는 게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3대2 정도면 적당해. 왜냐면 얘가 1.57, 얘가 1이거든. 괜찮지? 그러니까 3대2의 비율로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값을 확인하는 건 얘를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3등분 하게 되면 여기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의 함수값이 2분의 1인 거고 이때의 함수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테일을 만약 잡고 싶다면 여기 가운데 4분의 파이 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까지 하면 진짜 자세하게 그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대칭성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좋다. 괜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를 여기다 겹쳐 그리려고 하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한 칸 이렇게 앞으로 당긴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괜찮아? 연습해야 돼.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리라고 시켜보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뭔가 현대 미술 같은 그림을 그려. 진짜 와 이거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보거든.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그려보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제일 못 그리는 사람은 한 대 맞고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은 멜론젤, 망고젤리 3개 어때? 하하. 쓰라고. 네. 잘 이해했어? 지금 한번 그려봐. 지금 한번. 책 그림 보고. 근데 그릴 때 쌤처럼 그려야 돼.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x축 y축 그리고 8칸을 2대 3의 비율로 만들어야 돼. 그게 출발이 알았지.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결. 여기서 해봐. 이면지 필요한 사람?
명수는 어차피 못 그릴 거니까 종이. 은근 잘 그렸는데. 성균은 뭐 한 거야? 손에 잘못 넣었어. 그럼 다시 해. 아니 자자자 좀 줄게 종이. 여기다 해. 근데 약간 넓적해야 돼. 알았지? 쌤 그래프가 전혀 둥글지 않잖아. 둥글다. 하여튼 물론 곡선이 있긴 하지만 이게 원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는 아니긴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약간 넓적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 뭐지 그래프끼리 위치 관계 문제 처리할 때 그 모양 때문에 착각하게 되는 일도 생겨. 너무 뚱뚱하게 그려서. 그래서 사실은 잘 그래. 오 그래서 의외의 능력이 있네. 미술이 나왔어요. 계산만 진짜 이해가 안 돼. 명수 글씨 쓰는 거 보면 손이 이상한 거 같긴 한데 네. 가로선을 왜 안 끄고 그랬었는데 가로니까 아쉬워요. 저것도 그리는 게 좋아. 귀찮은 거지 어렵다고 하는 거. 말을 왜 이상하게 해. 자 다시 탄젠트만 빨리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탄젠트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아예 모양이 다르잖아. 책에 보게 되면. 그래서 탄젠트는 따로 그려야 됩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가 얘를 마저 연장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렸다고 쳐라. 탄젠트는 동경 위에 점이 있을 때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x 좌표가 얼마가 되버렸어? 여기 이렇게 잡으면 x 좌표가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점의 x 좌표도 1이야.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는 1, 탄젠트 x가 될 수밖에 없어. 괜찮니? 즉 나는 x는 1직선을 그리고 이 동경과 x는 1직선의 교점의 y좌표를 구하게 되면 그때의 y좌표가 탄젠트 값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오케이? 그러면 만약 내가 각이 0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지? 이 탄젠트 값은 얼마? 이 점의 y좌표가 0이니까 탄젠트 값은 0인 거야. 즉 각이 0일 때 탄젠트 값은 0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예쁘게 생긴 친구 이 4분의 파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1,1을 지나가겠지. 따라서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야. 내가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잡을 거거든. 4분의 파이여서 함수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넘어서 올라가다 보면 점점 각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맞지? 그리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사실 루트 3이라서 이쯤 지킬 겁니다. 이거 너무 높군요. 아니 1을 외웠다 찍었지. 약간 쌤이 잘못했네. 이 거리 관계를 안 맞췄습니다. 우리 내가 거리 관계를 맞춰서 그리자고 해놓고 거리 관계를 안 맞춰서 그리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래서 4분의 파이. 이게 1이면 4분의 파이 0.7 정도 되니까 한 이쯤 가야겠군요. 여기가 4분의 파이여야 된다. 그리고 밸런스상 여기가 1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을 찍을 거고요. 3분의 파이는 아마 이쯤 있겠지. 3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3이 되어서 여기 지킬 겁니다. 굳이 확인하자면 6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좀 지키고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0.6 정도 돼 있군요. 0.6은 요거보다 약간 높은 정도, 요 정도. 요렇게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탄젠트 값이 y좌표 그 x는 1직선과 동경이 만나는 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있을 거라서 탄젠트 값은 무한히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이 정확히 직각이 되는 순간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겠지. 따라서 여기가 4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가 딱 2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2분의 파이에서는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근데 만약 각이 이제 편의상 음의 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때도 이 각에 대한 혹은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요점 y좌표가 될 거거든. 그래서 같은 방식 잡게 되면 여기가 4분의 파이였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요 라인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가 된다는 얘기지. 같은 방식으로 여기 그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대해서는 이 값이 되어서 여기가 지킬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힌 여기는 이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똑같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점근선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탄젠트 그래프가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각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찍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동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의 값이 이제 탄젠트 값이 되는 겁니다. 요 직선과의 교점이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지금 저기가 얼마였지? 3분의 4파이거든. 3분의 2파이거든. 3분의 2파이에서의 탄젠트 값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와서 여기 만나는 점의 y좌표가 탄젠트 6분의 5파이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 6분의 5파이 여기 좀 있겠군요. 여기 이렇게 지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히 여기에 동경이 위치하게 되면 이게 0이 되니까 결국은 그때의 탄젠트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 파이군요. 파이. 정확히 각도가 180도니까 파이가 될 겁니다. 4분의 3파이 파이. 여기쯤 지키게 됩니다. 색깔로 바꿔버렸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기를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가서 여기 점근선 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너무 뚱뚱하게 그려버려요. 훨씬 날씬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려요. 이게 탄젠트 그래프. 여기까지만 할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쌤이 바라는 거는 쌤이 이거 해준 게 책에 아마 나와 있겠지? 어디냐? 119쪽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게 쌤이 일일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해를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한번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과정은 안 중요해요. 결론에서 사인 그래프 잘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 잘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